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내가 어떤 동물의 성격과 닮아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동양 철학의 지혜,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띠라고 부르는 지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 그리고 땅의 기운을 담고 있는 자연의 시계입니다. 지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간, 계절,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시간의 척도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하루를 12개의 시간 단위, 즉 12시진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시진은 2시간에 해당하며 12지지의 이름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리듬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둠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쥐의 특성을 딴 자신은 하루가 시작되는 기점이며 양의 기운이 가장 강렬한 오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둘째,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12지지는 1년 12달과도 대응하여 각 계절의 기운을 담아냅니다. 3개의 지지가 모여 하나의 계절을 이룹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는 목의 기운을 가진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을, 에너지가 절정에 달하고 번성하는 화의 기운을 가진 4월, 5월, 미월은 여름을, 결실을 맺고 수확하는 금의 기운을 가진 신월, 6월, 술월은 가을을, 휴식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수의 기운을 가진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지는 씨앗이 싹 터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은 뒤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 다음 봄을 기다리는 대자연의 섭리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셋째, 해마다 돌아오는 띠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지의 역할로 태어난 해의 지지를 띠라고 부릅니다. 의는 12년을 주기로 순환하며 각 해의 기운과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성향을 상징합니다. 2025년이 뱀의 해인 을사년이었다면 2026년은 말의 해인 병오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12년 주기는 더 나아가 하늘의 기운인 십천간과 결합하여 60년 단위의 거대한 순환 주기인 60갑자를 형성하며 동양역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제 함께 지지의 세계로 들어가 내가 어떤 동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하루의 끝과 시작이 만나는 시간, 밤 11시 30분. 모든 것이 고요해지지만 새로운 씨앗이 싹 트는 순간, 바로 12지지의 첫 번째 주자 자시입니다. 자는 동물로는 쥐를 상징합니다. 쥐는 어둠 속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생존하고 모든 것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죠. 계절로는 한겨울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음 해의 봄을 준비하며 모든 생명력을 응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지혜이자 새로운 사이클을 여는 강력한 시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쥐는 작은 몸집이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부지런하죠. 사람들에게 지혜와 기민함을 선물하는 쥐띠 사람들은 재치 있고 생활력이 강하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린 새벽 1시 30분. 자가 틔운 작은 시작의 기운을 받아 땅속에서 단단하게 응축되는 시간, 바로 축시입니다. 축은 동물로 소를 상징합니다. 소는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밭을 갈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죠. 계절로는 봄을 맞이하기 직전에 가장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축은 차가운 땅을 뚫고 나갈 힘을 기르는 성실과 희망을 향해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끈기와 성실함을 대표하는 소띠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큰 성과를 이루곤 합니다. 비록 느려 보여도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죠. 만물이 잠든 깊은 새벽, 어둠을 밀어내고 마침내 동쪽에서 강력한 생명의 빛이 솟아오르는 시간. 새벽 3시 30분, 바로 인시입니다. 이는 동물로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호랑이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졌죠. 계절로는 드디어 긴 겨울을 깨고 만물이 싹 트는 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용맹이자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하는 진취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용맹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호랑이띠 사람들은 추진력 있고 대담하지만 때때로 성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상을 여는 힘은 늘 호랑이의 몫이랍니다. 동이 트고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 5시 30분.
호랑이가 연 강력한 시작의 에너지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시간, 바로 묘시입니다. 묘는 동물로 토끼를 상징합니다. 토끼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죠. 계절로는 새싹이 만개하고 온 세상이 푸르게 물드는 봄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묘는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확장하는 힘이자 생명력이 만개하여 퍼져나가는 번성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평화와 온화함을 상징하는 토끼띠 사람들은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때로는 예민하고 조심성이 많아요. 그래도 아침 햇살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운을 전합니다. 아침 7시 30분, 온 세상이 완벽하게 깨어나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간. 봄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해 다음 계절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 바로 진시입니다. 진은 유일한 상상의 동물, 용을 상징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존재죠. 계절로는 화려했던 봄을 마무리하고 뜨거운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은 현실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이상이자 한 계절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계절로 도약하는 변화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현실에는 없지만 상상과 가능성,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용띠 사람들은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큰일을 성취하려는 기운이 강해요. 때로는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세상은 꿈꾸는 자에 의해 바뀌죠. 오전 9시 30분,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며 세상이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시간. 봄의 화려함을 지나 여름의 뜨거움이 시작되는 바로 사시입니다. 사는 동물로 뱀을 상징합니다. 뱀은 뜨거운 태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해 활동하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본질을 꿰뚫어보죠. 계절로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사는 겉모습이 아닌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지혜와 직관을 상징하는 뱀띠 사람들은 현명하고 탐구심이 깊습니다. 그들은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존재예요. 다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 오전 11시 30분.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순간, 바로 오시입니다. 오는 동물로 말을 상징합니다. 말은 지치지 않는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 가장 활발하게 달려나가는 동물이죠. 계절로는 1년 중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한 여름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오는 안에서 밖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활동성과 뜨겁고 화려하게 빛나는 강렬함, 그 자체를 뜻합니다. 활력과 자유, 에너지를 상징하는 말띠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활달하며 언제나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앞서가서 지치기도 해요. 그래도 삶을 뜨겁게 만드는 건 말의 힘입니다. 가장 강렬했던 태양의 열기가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시간, 오후 1시 30분. 폭발하던 여름의 기운이 안정을 찾아가는 순간, 바로 미시입니다. 미는 동물로 양을 상징합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 함께 움직이는 평화로운 동물이죠. 계절로는 뜨거웠던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늦여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는 강렬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하는 온화함이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결실을 맺도록 하는 조화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온순함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양띠 사람들은 다정다감하고 배려심이 많아 언제나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면도 있어요. 하루의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시간, 오후 3시 30분.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스러지고 서늘한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신시입니다. 신은 동물로 원숭이를 상징합니다. 원숭이는 뛰어난 순발력과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물이죠. 계절로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초가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주이자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융통성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재치와 영리함을 상징하는 원숭이띠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재빠르며 상황을 잘 파악하죠. 다만 장난기가 많아 신뢰를 잃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 웃음과 아이디어를 주는 건 원숭이의 역할이에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오후 5시 30분. 낮과 밤이 교차하는 명확한 경계선 위에서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유시입니다. 유는 동물로 닭을 상징합니다.
닭은 매일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울며 아침을 알리는 동물이죠. 계절로는 알곡과 열매가 가장 단단하게 여물어 수확하는 가을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카로운 정확성과 한 해의 노력을 온전히 거두어들이는 완전한 결실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질서와 성실함을 상징하는 닭띠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부지런합니다. 다만 고집이 세거나 자존심이 강할 수 있죠. 그래도 저녁 하늘처럼 뚜렷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닭의 몫이에요. 하루의 모든 활동이 끝나고 고요한 어둠이 내리는 시간, 저녁 7시 30분. 거두어들인 결실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순간, 바로 술시입니다. 술은 동물로 개를 상징합니다. 개는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충직한 동물이죠. 계절로는 풍성했던 가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늦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술은 자신이 거둔 결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책임감과 다음 순환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충직함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고지식할 수도 있죠. 그래도 개는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랍니다. 하루가 완전히 저물어 가장 깊은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 밤 9시 30분.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다음 날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 바로 해시입니다. 해는 동물로 돼지를 상징합니다. 돼지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큰 그릇을 가진 동물이죠. 계절로는 만물이 다음의 생을 위해 깊은 잠에 드는 초겨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는 한 해의 모든 경험을 좋고 나쁨 없이 껴안는 포용력이자 다음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응축하여 저장하는 마무리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휴식과 포용을 상징하는 돼지띠 사람들은 너그럽고 인심이 후해요. 하지만 게으르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모든 것을 품어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12동물들은 각자 맡은 시간과 계절, 그리고 성격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쥐로 시작해서 돼지로 끝나는 이 순환은 곧 하루이자 1년이며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지지는 단순한 띠가 아니라 자연의 시계와 땅의 달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의 성격, 운, 그리고 삶의 흐름은 이 12동물이 만든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띠인데도 성격이 다 다를까요? 그건 바로 일주동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나의 일주동물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만세력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세요. 그 다음 내 출생연도, 월, 일 시간까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때 꼭 양력인지 음력인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셔야 해요. 입력을 마치면 어플이 자동으로 내 사주팔자를 보여줍니다. 사주는 천간 4글자, 지지 4글자. 총 8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일주가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주의 지지 글자가 바로 내 일주 동물이에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12동물 중 하나가 내 일주 동물이 되는 거죠. 물론 사주에는 4마리 동물이 모두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 동물이 내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주가 경호라면 금의 기운을 가진 하얀 말이 바로 나의 성격 카드인 거죠. 여러분은 일주에 어떤 동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